자, 그런데 제가 이제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면서요. 네. 이제 뭐 근데 최근에 이 소위 이제 뭐라고 할까요? 친윤들 핵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썩 발언을 하고 있지 않아요. 움직이고 있지 않고 어쨌건 이런 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친윤 핵심이라고 하는 예전의 분들 이철규, 뭐 권성동, 뭐 이런 분들 보면 크게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좀 이상한 분들이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규라는 분이 있어요. 성북을 당협위원장인데 이분이 그 성북구에서 꽤 큰 갈비집을 운영합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걸 이어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이 지난번 총선 때 이철규 당시 네. 위원장이 영입을 해서 성북을에 출마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떨어졌죠. 예. 근데 이 양반이 이제 그 조정훈 당시 그 백서 팀에 들어가서 그 백서 위원으로 하다가 뭐 이런저런 또 논란에 휩싸이고 전당대회 출마한다고 네, 전당대회 이제 최고위원 사퇴하고 출마했죠. 나갔죠. 네. 네, 중간에. 네, 뭐 최고위원 뭐 컷오프 됐죠.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글을 올린 걸 보니까 아주 희한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감독님, 이 이상규 위원장이 올린 글 한번 보여줄까요? 자, 최근에 있었던 이 구로 서울시 교육감 문제, 이 패배를 한동훈 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 이런 그래요?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구로구청장이 이번에 사퇴했지 않습니까? 사퇴가 당 대표가 수도권을 포기했다는 증거다. 총선 패배, 교육감 선거 패배, 구로구청장 사퇴는 당대표가 수도권을 포기했다는 증거다. 수도권 포기의 책임을 지고 당대표에 사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 뭐냐면 한 대표는 자신의 무능을 대통령실의 실정으로 몰아서 총선 백서를 공격했고 그 여세를 몰아 다시 당대표가 됐다. 불과 4개월 짧은 쿠데타로 다시 국민의힘의 권력을 잡은 지금 보궐선거의 엄청난 수도권 대표를 하여금 다시금 영부인의 탓으로 돌렸다. 이는 책임을 가장 중요시하는 보수정치 역사에서 볼 수 없는 희한한 일로 내로남불의 좌파 정치인의 반려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그 한동훈 대표가 사퇴해야 될 이유가 이번 서울 교육감 선거 조정혁 후보가 좀 안타깝게 큰 차이는 아닌데 좀 졌죠. 그래서 근데 저 서울 교육감 선거 패배의 책임을 한동훈한테 지라는 거예요? 네. 그거 뭔 소리죠? 저게 뭐 이거 X 소리입니다.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X 소리입니다. 이거 네? 참 이럴 네. 때 그냥 쓸 수 있는 표현이 그냥 어휘상실 네 글자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개입하는 순간 그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고 네. 정당법 위반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저희 당에서 이번에 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게 전혀 없습니다. 네. 간접적으로도 개입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근데 교육감 선거 패배의 책임을 한동훈이 져야 된다? 그다음에 구로구청장 문헌일인가? 네. 그 사람 뭐 한동훈 대표가 그때 뭐 2022년 네, 6월 지방선거 1일 때죠? 지방선거 때 그 당시에 그 한동훈 대표가 공천했어요? 뭐 법무장관이 공천했나 보죠. 법무부 장관이 공천권도 막 그랬나 봐요. 행사하나 보죠, 이상규라는 요즘은? 사람의 인식은 네. 그랬나 봐요. 법무부 장관이 공천한 걸로 봐요. 자, 비판을 하더라도 뭔가 좀 앞뒤가 맞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상규 씨, 진짜 이게 뭐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서 한 대표 물어나라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일단 사실관계에 맞아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서울시 교육감 문제를 지금 패배를 책임지고 사퇴하라. 그러면 공직선거법 모르십니까? 교육감 선거에 당이 어떻게 개입할 수 있죠? 한번 이야기 좀 해보세요. 이상규 위원장은 교육감 선거에 당대표가 자, 저는 이 후보 지지합니다. 여러분 적극 나서서 투표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바로 한동훈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될 겁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본인은 뭐 했는데요? 만약 본인도 마찬가지로 교육감 선거 때 조전혁 후보 지지하자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바로 선거법 위반으로 걸립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이죠? 정말 저는 기가 막힙니다. 자, 이거 책임져야 된다. 두 번째, 지금 이 이야기했던 구로구청장, 이분이 말이에요. 2022년도 본인이 사업하는 분이에요. 사업하는 사람에 대한 이 주식의 백지 신탁 제도가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공천 누가 했죠?
자, 그걸 갖다가 지금 책임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언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누가 공천했습니까? 이 사람한테 뭘 했습니까? 본인이 그냥 갑작스럽게 그냥 그것도 재보궐선거 전날인가 전전날 사퇴해갖고 그냥 이것 때문에 엄청난 당에 피해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발 좀 앞뒤를 가려서 지금 비판을 해야 될 것이. 더군다나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비판은 그 본인 성북을 지역에서는 안 듣고 있는 모양이에요. 뭐 주변에 이야기 안 합니까? 본인 갈비집 오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안 하나요? 글쎄요. 네? 그거를 지금 뭔가 당 대표가 지금 쿠데타를 했다? 쿠데타에서 63% 얻었습니까? 아, 그 선거는 왜 나갔습니까? 쿠데타 하는 선거에 본인은 왜 나갔어요? 최고위원 선거 본인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쿠데타 하는 선거에 본인이 왜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게 앞뒤가 맞아야 지금 비판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참 저는 한숨만 나오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그 검색창에 이상규 세 글자 넣고 쳐봤더니 뭐 뉴스로 기사로 다뤄준 데가 뭐 많네요. 뭐 네. 연합뉴스, 뉴스완, 경향신문, 뭐 KBS 뭐 이렇게 하는데 참 이렇게 써도 기사가 되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 제가 이게 지금 기자들이라면 이 주장이 보편 타당하고 합리성이 있으면 기사를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그다음에 뉴스 밸류의 가치는 그 말한 사람의 정치적 지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권성동 의원이나 예를 들어 이철규 의원이나 뭐 이런 분이 주장했다 그러면 충분히 기사거리가 되겠죠. 네. 근데 지금 일개 당협위원장입니다. 당협위원장이 이거 페이스북에 말도 안 되는 글을 제가 말도 안 된다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거. 그걸 이야기했는데 그걸 기사로 쓴다고요? 저는 이것도 좀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요 이상규 씨의 그 페북 글을 그대로 소개해주는 네. 그냥 뭐 드라이한 기사인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페북 글을 기사로 만들어서 전파를 시켜주는 그런 네. 뭘 한다고 봐야 되는데 참 씁쓸합니다. 네. 참 씁쓸해요. 자, 네. 그리고 또 오늘 이 회담을 한다고 이제 하루 전에 또 이런 게 막 튀어나옵니다. 이 김태흠 충남도지사 또 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대통령을 밟고 재집권한 역사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관종 같은 행동이 아니라 진중한 당 대표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김영삼 대통령 어떻게 대통령 됐습니까? 김태흠 지사님, 김영삼 대통령은 아이고 우리 노태우 대통령 잘하십니다. 저는 충성합니다. 라고 대통령이 됐나요? 어떻게 대통령이 됐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대통령이 됐나요? 이명박 대통령이 만세 해서 대통령이 됐나요? 아니 무슨 다른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대도 안 한 이야기를 합니까? 예? 어떻게 대통령 됐어요? 자, 정말 노무현 대통령 되자마자 대북 송금 특검한 거 누가 했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YS가 어떻게 대통령 됐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 됐어요? 예. 사실관계가 맞아야죠. 단 한 번도 없다고요? 재집권에서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김태흠 지사 저도 뭐 제 뿌리가 충남 부열에서 저도 뭐 충청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저 충남 지사 저분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신뢰 없는 독대는 하극상이다. 일단 이제 하극상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그 부적절하게 쓰는 건 괜히 무슨 군사 정권이에요. 뭐예요? 무슨 하극상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되게 권위주의적 사고에 쩔어 있다. 권위주의적 사고에 익숙해져 있다.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서열상으로나 이런 거나 보면 이제 대통령이 당연히 그 당대표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건 그거 누가 모릅니까? 네. 그런데 신뢰 없는 독대는 하극상이다. 이런 논리 비약이 어디 있습니까? 하극상이라 하면요. 예를 들면은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함부로 치받거나 위에 사람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거나 해서는 안 될 짓을 할 때 예를 들면은 하극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군대입니다. 네. 대표적인 조직이 군대입니다. 네. 상관이 명령을 내렸는데 정당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속된 말로 개기면서 그 이행하지 않는다. 그럼 하극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하극상입니까? 이런 저거야말로 김태흠 지사가 이 당은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당이고 네. 전직 대통령
그 초상화를 사진을 세 분을 걸어놨습니다. 건국 이승만 대통령, 산업화 박정희 대통령, 민주화 김영삼 대통령. 네. 저희 당사 거의 모든 그 사무실에 회의실에 가면은 그 세 분 전직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 김태흠 지사가 과연 민주주의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굳이 이렇게 당 대표와 지금 대통령이 정말 여권의 가장 중요한 방향을 결정할 이제 회동 열차가 하루 전에 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앞다투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용호 전 의원도 뭐 좀 전에 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려서 뭔가 이렇게 또 이게 대통령한테 이렇게 뭐 하는 거 옳지 않다는 글을 올렸어요. 왜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게 있을까? 저는 조금 삐딱하게 봅니다. 네. 조금 의심의 눈초리로 봐요. 현정님은 삐딱하게 보는데 저는 똑바로 네, 보겠습니다. 똑바로 보시고 저만 삐딱하게 볼게요. 괜히 또 그러면 또 뭐 네. 일본에서 뭐 신지호가 딱 뭐 삐딱하게 봤다, 뭐 음모로 네. 봤다는데 저만 삐딱하게 볼게요. 왜 이거를 지금 해서 그것도 논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 제가 뭐 제 입장 이거 무슨 뭐 일방적인 옹호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의 김 여사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전혀 뭐 괜찮아요? 아주 아무것도 없는 문제를 지금 정말 이 일부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냥 야당의 공세에 그냥 편승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분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나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뭐 객관적으로 제가 뭐 굳이 뭐 다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다 여러분 다 잘 아실 테니까. 자, 그 문제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 해결해야 되겠다고 지금 모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너 왜 어디다 대고 지금 대통령한테 지금 하극상이야 지금 너 지금 서울시 교육감 문제 책임져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정말 이번에 당대표가 할 수 있는 한 금정에 7번 내려갔습니다. 예? 가서 그냥 악정부터해서 22% 차이로 이기니까 이것도 대통령이 열심히 해서 그렇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좀 객관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예? 참 이거를 우리가 흑을 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 무슨 뭐 대통령이 뭔가 다 하면 우리가 말도 못하고 그냥 찍소리 못하고 반대도 못하고 무조건 당정일치 화이팅 우리는 하나다 이것만 이야기하면 그냥 될까요? 국민들이 박수 쳐줄까요? 지금 우리 뭐 군사 정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지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20%입니다. 20%. 근데 현정님 제가 이제 사석에서요 이른바 친윤 쪽에 속해 있는 분들하고 사석에서 좀 편안하게 대화를 해보면 네. 그러면 뭐 여사 사과도 안 된다 뭐 특검도 안 된다 뭐도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그러면 108석이 흔들흔들 할 때 요번에도 4표가 이탈했잖아요. 네네. 얼마 전에. 그럼 그걸 무슨 저기로 지켜낼 수 있고 네. 나중에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한번 무너져 버리면 또 대통령 탄핵 소추 같은 그 방식으로 야당에서 공격해 들어올 텐데 그럼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느냐? 노 아이디어. 그거 뭐 대책이 있겠죠 뭐. 노 아이디어. 뭐 이분들 저 김태흠 지사나 저 이상규 위원장이 뭐 대책이 있겠죠 뭐. 네. 그분들 뭐 대책이 잘 뭐 마련할 거 아닙니까? 그분들 잘 할 텐데. 그러니까 좀 이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보수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못 막은 겁니다. 저는 정말 그 뼈저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렇게 하는 사람들 몇몇 사람들 때문에 결국 막지를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우리가 실패해서 배우잖아요. 3번 실패하면 뭐 그거는 뭐 2번 실패하면요 그거는 바보입니다. 진짜. 그렇죠.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한 번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2번 실패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 안 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 방법을 만들고 뭔가 어떻게 만들어 보자고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자기 정권 망하라고 지금 하는 그런 세상에 당이 어딨나요? 여당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대통령이 지금 하는 일이 국민적인 지지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당에서 뭐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말을 못 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 정치권은요 지지율이 깡패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방법이 맞습니다. 없어요. 그거는 뭐 좌우 막론하고 다 인정하는 게 지지율이 깡패다. 여의도에서는 뭐 다들 쓰는 용어입니다. 예. 국민 지지가 없으면요 네. 뭐라도 할 수 없습니다. 야당이요 저렇게 뭐 하는데 저 밖에 나가서 무슨 뭐 장애투쟁한다 그러는데 그 지지 없어 보세요. 못 합니다 그거. 자 그게 점점 예를 들어서 동의를 얻어가고 그게 지지를 받아 나간다 그러면 정말 이 우리 보수 세력한테는 위기죠.
그걸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스스로가 변화하는 모습, 쇄신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과 당대표가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응? 그렇죠. 그러면 네.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도록 뭔가 촉구하고 하는 게 여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그 당대표가 아니 대통령 만나서 무조건 그냥 엎드리고 삼두고배 해야 뭐 일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게 아니지 아니죠. 않습니까 예. 지금 예. 무슨 신하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정치를 하신 분들이 뭐 하루 이틀 한 분들도 아니잖아요. 정말 하시는 분들이 좀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될 텐데 글쎄 아마 김태흠 지사는 뭐 밑에서 뭐 국장들이 뭔가 대들면 본인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은 아이고 민주적이야 뭐서 대화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홍 시장이나 김태흠 시장이나 지사나 보면 꼭 본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밑에 사람이 자기한테 달라들면 가만 안 놔둬요. 꼭 똑같습니다. 하여튼. 자기만은 제외. 그런 사람들이에요. 참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쨌건 내일 면담이 정말 우리 보수 세력에게는 희망을 줘야 된다. 그리고 새롭게 뭉칠 수 있는 우리가 흩어졌던 이 보수 세력이 다시 한번 으쌰으쌰해서 정말 11월 달에 이걸 밀어내고 뭔가 어떤 새로운 결과로서 만들어낼 수 있는 출발점이 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많은 여권의 어떤 이 정치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그걸 잘 되도록 만들어야지 자꾸 이렇게 고춧가루 뿌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